오늘은 누가 역사를 위조하는가, 그 일본사라는 책 있죠. 루이스 프로이스.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라는 책을 한국어 번역을 했는데 완전히 일부러 위조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일부러 위조를 했어요. 국가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일부러 위조를 했어요. 그 일본사에서 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위조를 했어요. 위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어서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사하고 그것도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본사라는 것도 요시카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대망이라는 소설이 많이 알려졌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1620년대 전후로 그러니까 태압기라는 것하고 그 태압기 후기하고 신장 태압기라는 게 전부 다 소설 계통이에요. 비슷한 소설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요 내용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실록을 위조를 하면서 그 안에다 끼워 넣었어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 조선왕실록에 나와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천황이 도대체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세 이후로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바로 이제 요다 오브나 통일을 못했어요.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중세 때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예요. 세를 다스리는 상징적이지만 천황이 존재를 했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섬나라가 전체가 통일도 안 된 섬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는 천황이 존재할 수가 있지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천황이. 그 천황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물론 이 천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천황이 무슨 거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중국의 신당서하고 구당서에가 이게 나와 있어. 그런데 너무 코미디가 뭐냐면, 신당서와 구당서 이런 것들은 중국의 이제 정사인 25사는 1929년에 그 조작된 거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를 띄어가지고 자기 나라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조작된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야 서로. 지금 일본과, 여러분들 일본의 역사하고 중국의 역사는요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를 띄어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걔네들 둘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요. 그걸 모르면은 역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1929년에 25사, 중국의 정사인 25사가 쓰여져요. 29년에. 그리고 31년에 그거를 조선사 편사인 유언회를 해가지고 보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같이, 일본사하고 요거를 같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완전히 엮여져 있다고요.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일본의 그거를 여기 조선왕조실록에다가 자기 유리할 쪽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10만 양병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 선조실록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선조 수정실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일본 놈들이 그걸 집어넣은 거야. 왜 집어넣겠어요? 조선이란 거는 코딱지만한 나라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조명연합군이 140만 명이요 써졌어요. 근데 10만 양병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 조선왕 실록이가 무슨 이야기냐면 야 그 관배의 그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장면이 막 있어요. 너무너무 어색한 관배의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펠레페 2세라는 존재하고요. 펠레페 2세는 여기 토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요. 나이가 10살이 많아. 그런데 일본사를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은 그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책에 보면은 그건 정사예요. 그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책에는 여기 그 세상 일에 별 흥미가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가 너무 늙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자기가 명예에 굉장히 집착을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인 명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지든 이기든 간에 명나라하고 한번 싸움을 해가지고 역사에 자기가 명나라하고 대등하게 싸웠다 그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어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나이가 그때 전쟁을 처음 신 나이가 여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55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펠레페 2세에는 65세였어요. 누가 더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죽는 나이가 딱 죽을 때 두 사람이 5일 차이로 죽어요. 5일 같은 연도에 5일 딱 죽는 이유도 똑같아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갑자기 죽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나이로 치면은 여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62세예요. 그리고 그쪽에 펠레페 2세는 72세예요. 어떤 게 더 설득력 있어요? 그리고 펠레페 2세의 부하인 소서행장이 어디 왕이라고요? 포르투갈의 왕이에요. 아니 포르투갈의 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죠? 관백이 섬나라에 이렇게 그러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천황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천황이란 존재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천황이 나타난 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기록에 정확히 천황이 나타난 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라고요. 천황이란 존재가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천황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없어. 천황이란 존재는 없는 인물인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거는 소설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밖에 생각을 못해. 불가능한 거야, 생각 자체가. 그의 핵심 이야기는 일본사라는 책을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건 둘 다 그 루이스 프로이스가 썼다는 그 일본사를 여기 우리나라어로 한국어로 번역한 책들이에요. 이 책은 정성화 양윤선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고 그들이 본 우리라고 해가지고 이 책은 어디서 나온 책이냐면 산림출판에서 나오네. 산림출판에서 나온 책이고 요 책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국립진주박물관. 그런데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여기에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썼어요. 여기 남북의 길이는 250레구아라고 썼어요. 1레구아는 5.6km예요. 여기 그리고 동서폭은 90레구아야. 그래서 한반도 지형에 딱 그거 맞춰놓은 거야. 자, 여기는 보면은 남북의 길이는 2,500리라고 써졌는데 남북의 길이는 여기 250리라고 써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2,500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야. 여기는 국가기관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 책을 찍은 거야.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이 어느 땅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여기는 공이 하나 더 붙고 리로 바꿔놨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1내구하는 5.6kg고요. 1, 2는 0.4kg예요. 0.5kg, 0.6kg 해도 10배가 넘어요. 근데 2로 바꿔놨어요. 이건 단위를 2로 바꿔놓고, 여기는 90내구화라고 그랬는데 92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리 단위라고 해도 저는 10배 차이 나버리잖아요. 하나는 250내구화라고 해놓고 하나는 2500이라고 해놓고, 이쪽은 또 퍽은 92라고 해놓고 좀 90내구화라고 해놓고, 그게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옛날에 챗GPT 3.5일 때 그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챗GPT한테. 그러나 챗GPT는 자기는 뭘 한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게 자기는 잘 모른다. 접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번에 챗GPT 5한테 내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포르투갈어 원본을 봐라. 원본을 보니까 여기 맨네구아로 써졌느냐, 동서폭이 얼마고 남북폭이 얼마라고 써졌느냐. 그랬더니 그런 기록이 없대. 거기는 그런 기록이 절대로 없대. 그래서 너 실수하지 말고, 나 이거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래서 내가 3번을 물었어. 3번. 근데 3번 다 조사를 하더니 없다는 거야. 이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야. 남북 길이, 동서 길이 이게 써진 거 자체가 없다는 거야. 첫 번째는, 야, 그러면은 너 그러지 말고 일본어로도 이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일본어 일본어로 번역된 책에서 찾아봐라. 일본어 번역된 책에서 찾아도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야. 야, 그런데 한국어 번역은 왜 있냐, 이게. 자, 그리고 이 책은 중간에 뭐냐면 현재 일본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사파가 무짐작 많이 들어서 현재 일본풍의 집들을 그려진 그런 사파라든지 사파가 많이 들었어, 이 안에가. 완전 엉터리 책이에요. 이건 사파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야, 내가 챗GPT한테 물으면서 야, 이게 포르투갈어로 써진 원본에가 지금 현재 일본 지도라든지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느냐 그래 물었더니 아니다. 사파 하나도 없대. 거기는 순전히 문자로만 써졌대. 그림이랑은 단 한 개도 없대. 근데 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느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는 거야. 왜 그려놨는지. 그 말인 줄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이제 지금 역사를 위조를 하고 있는 거 보라. 여기는 일본풍의 집들 막 그려놓고 난리야. 사파가 사방군데 있고, 일본 지도고 사방군데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건 진주박물관에서 펴낸 이야기예요. 여기 앞에가 서문에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또 이 책을 2사람이 번역을 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누구야? 오만이란 사람이 번역을 했고 또 하나는 장원철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구만. 진주박물관에서 만든 거야. 국립진주박물관인데 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서 집어넣었다고 했다가 더 할다? 원본에도 없는 그림들을 잔뜩 집어넣었다고? 만든 목적이 뭐냐고 도대체 이 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려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조한 거예요. 누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사초작위원회예요.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없대. 그런 기록이 없대. 아예 여기 맨내구와 동서로 맨내구가 남북으로 맨내구화라는 그 기록 자체가 없대요.
기록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왜 집어넣냐고 이거. 국립기관은 왜 원문에 없는 문장을 집어넣었을까? 어? 그것도 내구화를 갖다가 리로 축소를 해가지고 12분의 1이잖아. 그걸로 축소를 해갖고 집어넣어. 몇 번을 내가 확인해라 했어. 그러니까 조선의 남북 기류와 폭 같은 측량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원전에는. 또한 원전에는 지도 자체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자밖에 없대. 일체 사파가 안 들어갔대. 근데 지 멋대로 갖다 사파 넣어놓고 지 멋대로 조선의 남북 길이하고 요 기록을 갖다 넣어놓고 여기도 표준학계 판본이라는 게 있구만. 여기 일본에서 지금 현존하는 필사본을 교감 편집하여 학계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판본이 현재 전 세계 일본사 서양 연구사 연구에서 원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이 책을 연구를 한다고. 자기가 확인했다는 게 국립국회도서관에 일본 측에서 한 거를 이거를 확인했고 포르투갈 국립도서관에서 이거를 다 확인했다는 게 그 학술도서관에서 일본판을 다 해가지고 확인했더니 없다는 거 아무것도. 이런 표준 원전들이 있는데 그 표준 원전에서 이게 뭐냐면 이런 표준 원전에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다는 거야. 조선의 남북 길이와 폭 규절도 없고 지도가 삽입된 예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 멋대로 삽입해놨다는 거야 지금. 너무 웃기는 거잖아. 지금 두 군데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정성화, 양윤선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요거는 그 에드워드 존 캐빈디시라고 하는 영국군 장교인데 1891년도에 한국에 와서 여기 백두산에 오르는 길, 백두산 등정기를 쓰면서 여기에 쓴 책이에요. 서울에는 임금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금은 1만 개 섬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1만 개 섬의 주인이에요. 그 1만 개의 섬이란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000개 섬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6,700개 정도 섬이에요. 그리고 대만이 한 20개 정도 섬입니다. 그래요. 합해가지고 10,000개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의 주인이라는 게야.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야. 하늘의 아들은 하늘 천자에다 아들 졌잖아요. 천자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기록이에요. 1876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1만 개 섬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장개석 정부가 여기 중국에 있을 때 중화민국으로 중국에 있을 때 그려놓은 지도예요. 그런데 그 지도에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한반도가 조선이라고 써졌어요. 여기 조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만이에요. 대만이 하얀색으로 됐어요. 여기 한반도, 여기 지금 현재 일본 땅이 하얀색으로 됐죠. 그러니까 요 시기 적어도 아무리 늦게 잡아도 1891년도까지는 요 세 섬이 전부 다 우리 땅이었어요. 자, 여기가 그랬는데 1895년도에 일본이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1895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일본에 점령을 당한 거예요. 이 지도는 토인비가 그려놓은 지도라겠죠. 1627년에 이런 나라가 생겨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1875년에 망해요.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고려인지 조선인지조차도 몰라요.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덤벼요. 고려인지 조선인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덤벼라고. 우리는 고려인지 조선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고려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는지 조선이라
이름으로 존재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이 그림도 똑같이 써진 거예요. 1876년에 독립을 해요. 여기 한반도 그 땅이 1876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으로 이름이 둔갑을 해요. 1876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었는지 고려였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일본사라는 책에서요,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런데 전부 다 조선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원문에는 일본사 원문에는요, 꼬라이라고 써졌어요. 분명히 고려라고 써졌는데 왜 조선이라고 다 바꿨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 위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이라고 바꿔놨어요. 꼬라이라고 분명히 써졌는데 원문에는 조선이라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요 책도 두 권의 책이에요. 둘 다 조선으로 바꿔놨어요. 왜 위조를 할까요? 분명히 꼬라이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꼬라이인지 아니 고려인지 조선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써졌어요. 아까 지금요 꼬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부자들은 집에 매우 훌륭하고 광택이 나는 돗자리를 갈고 사용한다. 깔고 생활한다. 매우 가는 짚으로 만든 돗자리에는 정교한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일본인이나 일본에 오는 포르투갈인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다미예요. 타다미. 타다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현지 일본 땅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자, 여기에 또 써졌어요. 꼬라이가 조선으로 둔갑했어요. 조선의 북쪽은 매우 대단히 춥다. 추위를 막으려고 난로를 한다. 판 가운데다 난로를 사용한다고 써놨잖아요. 지금 일본 땅 말하는 거. 일본 땅이 한국 땅이라고 써졌잖아요. 일본 땅이 한국 땅이라고 써졌다고요. 왜 안 믿는 거냐고 도대체. 요거는 일본 사회가 써진 거예요. 일본 사회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누구라는 거야? 일본인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 여기가 한국 땅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스페인 말하는 거라고. 왜 안 믿는 거냐고 도대체. 도쿄성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도쿄성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외견상으로는 흡사 유럽식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식 건물 같았으며 유럽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유럽식 건물이라고 써졌잖아요. 분명히. 유럽식으로 건물을 지어놨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파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사파를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 도쿄 성의 모습이라고 그려놨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유럽 도시처럼 보여요. 유럽 도시라고 써졌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거를 그려놨어요, 그 책에다가. 어떤 사람, 세상에 책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유럽인이, 여기 써졌잖아요. 유럽식 건물 같았다고. 여기, 매견상으로는 흡사 유럽식 건물 같았으며, 유럽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유럽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둔갑을 해놨어. 이게 어떻게 유럽식 건물이야 이게? 이 유럽식 건물 맞아요? 이런 사파를 그려넣었다고. 이거 히데요시가 쌓은 오사카 성 모습이래. 이게 어떻게 오사카 성 히데요시가 산 거야? 이게 오사카하고 이게 그 도쿄는 똑같은 거예요. 붙은 거예요. 한 덩어리야, 한 성이야. 어떻게 아까 요게 유럽식 건물이라고 분명히 써졌는데 유럽식 모양으로 이게 유럽인들이 봐도 이질감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유럽식 건물로 지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유럽식 건물이냐고. 이걸 어떻게 여기다 그림을 그려넣냐고. 원본에는 그림이 없는데 사진이 없는데 누가 조작하냐고. 지금 역사를 원본에는 없어요. 어떠한 사진도 체계가 심지어 일본에서 발행된, 일본어로 발행된 책에도 없는 거를 어떻게 집어넣냐고, 이거를. 고려사라는 거는 통째로 위조된 책이고요. 완전히 통째로 위조가 됐죠, 고려사는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도 마찬가지로 뭐 말할 수가 없이 많이 위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거는 원래 목판본으로 찍어야 하는데 그게 목판본 절대로 목판본으로 찍어야 하는 거예요. 역사서를 목판본으로 찍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역사서를 금속 활자본으로 찍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속 활자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만 금속 활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판본으로 아니 목각 활자본으로 찍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각 활자는 어디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조선왕조 실록은 목각 활자본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조선왕조 실록이 아니 태조실록하고요. 그 모든 실록이란 건 이렇게 찍어요. 왕이 죽고 나면 그때 찍는 거예요. 태조실록하고 고종황제까지만 합시다. 고종실록이 종이가 똑같아요. 전체가 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고종 때 1920년이 넘어서 고종이 죽고 나야지 그 인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920년 이후에 찍어진 거예요. 그건 일제시대 때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지어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누가 지어내요? 그렇지만 중간에 많은 부분들이 삽입되거나 빼거나 그래졌어요. 많은 부분들이 위조된 부분들이 많아요. 조선왕조 실록도 일본에 유리하게끔 조작이 된 거예요. 당시에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게 전부 다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 대학교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쳐. 그 조선왕조 실록을 일제시대 때 1920년도 경에 찍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종이가 먼저 다 똑같고요. 종이가 만약에 그 선조 때 이미 임진왜란 때 다 불타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해도 선조 때하고 몇백 년 차이가 나요. 그 몇백 년 동안 종이 색깔이 안 변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종이가 통일해요. 똑같아요, 색깔이. 그거는 1920년도에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920년도에 조작해서 찍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말기에 유행된 거예요. 그게 조선 말에 유행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 찍은 거예요. 목각 할자본이라는 건요,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또 할 말이 많아요. 그거 너무너무 위조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에는 안 하고요. 그냥 한참 뒤에 또 할게요. 그거 엄지척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아직까지도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구독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94구라고 써졌어요. 그런데 여기 요 박물관에서 진주박물관에서 여기 발행한 책에는 남북의 길이가 2500리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여기 동서폭은 90리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여기 주석에가 뭐라고 달렸냐면은 자, 레구아가 5.6km 정도인데 레구아는 뭐 어떻게 뭐 포르투갈에서는 얼마 무슨 얼마 그래고 써놨어요. 레구아가 5.6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거를 레구아라고 원래 길이 단위는 레구아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상 리로 바꾼다 이렇게 써졌어요, 주석에가. 그러니까 모든 리 단위 밑에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체계가 딱 한 군데가 써졌다고. 조그만 주석으로. 조그마한 글씨로. 그래서 내가 원래는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은, 내가 오늘 점심을 먹고 나서 여기 일본 저기 국립진주박물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 학예사를 바꿔주더라고요. 여자분 학예사를. 그랬는데 그분은 이게 이 책을 보지를 안 했대요. 한 번도. 그런데 이 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퇴직했다는 거야. 퇴직하고 없다는 거야. 책임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2003년도에 처음으로 출간된 책이니까 이거를 편집하고 그런 사람, 이거를 처음에 만들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22년 전이니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물어볼 수는 없고 제 입장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두세 시간쯤 뒤에, 한 3시간쯤 뒤에 남자분이 역사 전공자가 그 역사 전공 학예사가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남자분이. 내가 이 왜 당신한테 전화를 드렸는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래갖고 자기가, 대학에서 그 조선의 역사, 조선사를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이제 1시간 이상을 대화를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당신 내가 태종 2년에 5월 16일 날 그 날짜에 본국의 지도를 바쳤다. 그것 한번 열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거를 거기 이백과에서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열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화령이란 위치가 어디에 그려졌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른 데다 돌려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뭐 논쟁하고 싶어가지고 전화 건 게 아니다. 나는 당신한테 논쟁하고 싶고 그래서 전화 건 게 아니라, 당신이 왜 리라는 거를 왜 이 단위를 원본에는 없는 단위를 왜 당신 마음대로 쓰고 그거를 당신 그 책을 읽어봤대요. 그 책을.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이거 읽어보고 나서 당신은 무슨 생각 들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안 들었대. 야, 그래서 어떻게 책을 내구화라는 단위를 잠깐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주석으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딱 하나 페이지에만 레구화인데, 원래 단위는 레구화인데 편의상 리로 바꾼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해요. 일체 말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게 역사에 대해서. 근데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당신네들이 국가 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책을 발간한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다 이걸 띄우려고 하는데, 내일 내가 방송을 할 건데 당신들한테 알려는 줘야겠다. 내가 이런 방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전화한 거다. 나한테 당신들 그 박물관에 명예훼손 했다고 나한테 고발해도 괜찮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어판을 이거를 달았는데 일본어판을 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어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요. 일본어판이. 근데 그 일본 내에서 정식적으로 허용된 판이, 정식적으로 가장
공식적으로 허용된 판이 있어요. 그 판에는 열람이 가능해요. 내용 지식이. 그런데 그거를 다 챗GPT가 조사해보고 야, 그 판에도 길이나 폭에 대한 그런 게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일본어 판들이에요. 이런 일본어판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종류로 나와. 여러 종류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역사책이 없어요. 역사 자체가 없어요. 요 시대의 역사책이. 그래서 그 일본이란 나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책을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고요. 자, 이 책뿐만 아니라 많아요. 이런 책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요, 중국의 역사가 또 어떻게 유조됐는지, 명실록이란 게 크게 엉망진창 책이에요. 엉망진창 명실록이라는 게. 그 명실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식으로 이도됐는지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걸로서 마칩니다.